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현명한 투자로 돈 불리시고, 밸런스 에셋과 예측 불가능한 질병에 미리 대비하여 큰 지출을 막으시고, 밸런스택스가 사업하시느라 바쁜 대표님들 놓치신 혜택, 환급 알아서 다 챙겨드리고, 슈퍼개미 이세무사가 직접 운영하는 밸런스 금융그룹에서는 상속 증여, 금융보험, 그리고 투자까지 이 모든 분야에 걸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밸런스 금융그룹과 함께 행복한 부자 되세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근심의 신 쿠라가 어느 날 땅의 신 호무스에게 흙을 빌려 형상을 만들고 제우스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달라고 부탁하여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을 서로 갖고 싶어 싸우던 신들은 현자를 찾아가 판결을 내달라고 하니, 인간은 어차피 죽게 되니 죽은 후의 형상은 흙에서 온 것이니 호무스가 가지고, 영혼은 제우스가 주었으니 제우스가 가지고, 쿠라는 살아있는 동안 소유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쿠라의 소유가 되어 죽는 날까지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 어찌 보면 인간이 근원적으로 걱정과 근심을 갖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하루에도 수백 번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걱정과 근심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인간에게 희로애락의 즐거움, 기쁨, 슬픔, 분노 중 분노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 같다. 보통 주식 투자자들이 읽는 필독서들에는 주식 투자자가 경계하고 다스려야 할 감정을 탐욕과 공포라고 한다. 필자는 거기에 덧붙이고 싶다. 탐욕과 공포의 이면에는 결국 분노가 함께 수반되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내가 산 주식이 막 올라. 기쁘지? 근데 이걸 조금밖에 안 샀어. 화가 나, 안 나? 나요. 잘한다. 내가 산 주식이 막 떨어져. 슬프지? 근데 코스피 지수는 막 올라. 화가 나, 안 나? 나요. 오랜만에 지수가 올랐어. 즐겁지? 근데 내가 산 종목만 떨어져. 화가 나, 안 나? 나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내가 보기엔 주식 투자를 하면 기쁨, 슬픔, 즐거움보다 분노가 가장 다스리기 힘든 감정인 것 같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분노를 느끼는 경우는 너무나도 다양해서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분노하게 되는 세 가지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 또는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투자에 실패했다. 둘째, 끝이 안 보이는 폭락 속에 강한 두려움이 느껴진다. 셋째, 주식 투자는 할수록 너무 어렵고 나만 뒤처진다고 느껴진다. 이러한 세 가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첫째, 아무도 믿지 마라. 둘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셋째, 주식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면 좋겠다 라고 삼박자 투자법에는 쓰여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 내가 산 것만 안 올랐지? 날도 더운데. 지금 전력난이 걱정될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덥고요. 저녁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생활을 하는 요즘 주식시장에서 더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지수는 올라도 내 종목은 떨어지고, 또는 내 종목이 1% 올랐는데 옆 동네 친구들은 10%가 오르고, 뭐 어떻게 돼도 기분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땐 늘 명심하세요. 주식은 어렵다. 아무도 믿지 말자. 그리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시다면 그 힘든 시기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가 늘 공부를 말씀드리고 있죠. 삼박자 투자법에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재미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도표나 차트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글로만 쓰여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스킵을 하면서 쉬운 부분만 먼저 읽을 수도 있어요. 한글을 읽으실 수 있다면 재무제표를 몰라도, 차트를 몰라도 읽으실 수 있는 책이 삼박자 투자법입니다.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시장 흐름을 분석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84페이지에 있는데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어디에 투자할까? 왕초보 시기에는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목 선정의 선택지를 줄이고 대형주에 포커스를 맞춰 종목을 공부하고 투자하는 것이 실패의 확률을 낮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초보일수록 대형주에 투자하고 종목 선택의 능력이 커지면 중소형주 공부를 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또한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선봉에 서서 지수를 끌어올리므로 대형주가 더 유리한 시기입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조정장일 때는 지수 상승에 제한이 있으므로 중소형주가 더 유리한 시기입니다. 탑다운으로 시장 상황을 분석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대형주와 중소형주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와 관련하여 종목 선정의 기법을 알려드리면 일반적으로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면 시차를 두고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반도체 소부장주가 움직이고 현대차가 움직이면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입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기억한다면 종목을 선정할 때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내용을 얼마나 꼼꼼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만들어낸 이론을 책에도 그대로 썼고 또 그 이론들을 유튜브 할 때 그대로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만 믿고 있니? 아직도 뭐 이런 내용의 썸네일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뭐라 그랬냐면 대형주는 정말 초보자, 완전 생초보자일 때는 안전한 거 사셔야죠. 삼성전자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사면 안 된다고 했죠. 삼성전자 도 사는 거라고 했죠.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삼성전자도 사고 현대차도 사고 네이버도 사고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축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 대형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또 하나는 실력이 조금 되면 왕초보를 넘어가면 삼성전자 아랫단에 있는 삼성전자는 지금 100조잖아요. 100조의 아랫단에 있는 10조짜리, 5조짜리, 1조짜리, 5천억짜리 반도체 소부장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올랐는지 찾아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늘 뭐 5% 올랐습니까? 1%대 올랐죠? 그런데 숙제를 내드릴게요. 제가 매일 시가총액 상위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정렬을 해서 반도체 관련주가 뭐 5조짜리, 3조짜리, 1조짜리 쭉 있을 겁니다. 몇 퍼센트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세요. 평균 3% 이상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것들은 5% 이상이 올랐어요. 만약에 제가 일주일 전에 올렸던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그 아래의 반도체 소부장도 보라라는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팔고 반도체 소부장을 사신 분들이라면 벌써 수익률의 차이가 났겠죠. 이 논리로 2차전지 3대장을 2차전지 소부장으로 바꾸신 분들도 역시 큰 수익이 최근 2, 3주 동안 났을 겁니다. 저는 2차전지 3대장이 나쁘다, 삼성전자가 나쁘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큰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본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룹핑을 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얼마나 매력적인 종목이 있는지, 2차전지 소부장에 얼마나 매력적인 종목이 있는지, 메타버스 관련주에 얼마나 매력적인 종목이 있는지, 최근 움직임이 좋았던 신규 상장주에 얼마나 매력적인 종목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공부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익률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게 인생이죠. 최근에 도쿄올림픽 있죠?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선수와 예선 탈락하는 선수가 같은 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금메달 따는 선수가 쟤 정말 운이 좋았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 장면에서 굉장히 가슴 뭉클함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 정말 열심히 했겠구나. 세계 1등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운이 들어갈 부분은 10%나 될까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운도 실력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책으로 대체했지만 아직도 제 책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책 좀 한 권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시장에 좀 맞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책 소개 겸 오늘 시장을 설명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는 생략!
여러분들이 100억 부자 될 때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아침 9시 30분 간단 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 플러스 1%, 코스닥 지수 플러스 0.74%로 양시장 모두 장시작 30분 지나긴 했지만 강한 양선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날수록 지수가 강해지는 모습이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어제 미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시초가 강하게 출발했지만 말이죠.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 이상의 상승 보여주는데요. 이 두 종목의 상승률보다 반도체 소부장 상승률이 더 좋다는 것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장세이므로 시총 대장주가 1% 오를 때 그 아래 시총의 중형주들이 3%가 오르는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주들 반등 나오고 있으며 최근 움직임 좋은 고려아연,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고려아연의 신고가 가능성 체크, 그리고 전통화학, 철강 기업에서의 성장산업, 특히 2차전지, 진입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또 5% 오르면서 신고가 갱신을 계속 지속하네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압도적인 아이들은 반도체 소부장인데요. SK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원익 IPS, TCK, LX 세미콘 등 오늘 동반 상승의 흐름 매우 강합니다. 상승률 상위에서는 천랩과 노랑풍선 두 종목이 상한가인데요. 노랑풍선은 사실 오늘 무증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가 나왔는데 다른 여행주,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등 코로나 보복 소비주들이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게 단기 매매의 묘미이기는 하죠. 묶음 매매, 짝짓기 매매에 익숙한 분들이 시장에 많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상승률 종목의 대다수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의 종목들을 반도체가 채우고 있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지켜보던 초록뱀 미디어, 오늘 재료 나오면서 힘있게 전고점 돌파하네요. 오늘 시장에서는 계속 강조드렸던 시총 대장주 대신 그 아랫단의 중소형주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끼시고 각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철강 등 모든 업종이 최근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지만 여러분의 큰 꿈을 응원합니다. 성공투자 화이팅!